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00포인트 지지저항 공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872포인트, 87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2400을 넘어가면 그 위에서 항상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2400이 일정 부분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여기에 슈퍼겜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그 위 정도 되면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줄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 있고요. 2400포인트 코스피 지지저항 공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원달러 환율이 금일 1150원이 깨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 깨졌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출주의 포트가 바뀔 수 있는 조건이 1150원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서 1100원에서 1150원 사이로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 레벨 다운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IT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주들,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국내 내수 관련 자동차주 그러한 부분들은 상관없는데, 그것을 달러로 받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150원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3분기까지 1200원에서 1150원 사이, 거기에 환차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4%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돼요. 영업이익이 일정 부분 감소된다라고 했을 때 환차손까지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1150원이다 라고 하면 얘들이 환해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내수주 같은 경우는 좋죠. 수입해가지고 그럼 달러로 지불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원화 대비해가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출주는 안 좋지만 수입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 내수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이슈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원달러 환율의 1150원 붕괴가 가장 큰 이슈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종목을 택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번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IT 반도체 같은 경우 별로 안 좋죠. 건설이 조금 움직이죠. 건설 쪽이 오히려 괜찮아요. 국내 내수가 좀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증권주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금일 LG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유 쪽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GS는 전형적인 내수주고 중국 수출주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이게 다 환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좀 움직이는 거가 있지만, 이게 또 1150원이 깨지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미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원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거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지금 좋은 거는 식료품, 화장품, 백화점 이런 것이 괜찮죠. CJ라든지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이게 주도주예요. 실질적으로 금일 주도주긴 한데 폭발적이진 못하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떨어져가지고 오프라인 쪽으로 매출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금일만큼은 이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런 게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강원랜드가 대장이에요. 카지노주인데 국내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뉴스 중에서 오전 9시 55분에 나온 뉴스인데, 신규 확진이 97명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바뀐 첫날
100명에 육박한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인데 최근에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바뀌었고요. 뭐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탄력적으로 1단계로 되면서 조금 그래도 숨을 쉬게끔 영업 정지하는 거는 막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호재다라고 하지만 여기 업주분들, 유흥업소 업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맛이죠. 그리고 스포츠 행사 이게 좀 달라졌죠. 경기장별 수용 인원이 30%까지 관중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현재는 관중을 허용 안 하는데 앞으로 월드 시리즈가 아마 관중 허용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야구장이라든지 코리안 시리즈 % 관중이 풀석으로 했을 때는 뭐 만약에 2만석이다 3만석이다라고 하면 30%면 만석 정도, 그러니까 드문드문하게 앉게끔 그렇게 유지를 하게끔. 대신에 마스크는 쓰고 입장하면은 본인의 신분을 적고 번거롭기 때문에 많이 안 가려고 하죠. 방역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코비드-19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오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죠. 뭐 우리나라 데이터도 보건복지부 데이터, 한국 데이터는 정확하지만 전 세계 데이터를 취합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776만 2,476명이 확진자가 지금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21만 4,764명이 사망자가 발생이 됐어요. 사망률 몇 %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누적 확진자 수인데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76만 2,476명이 지금 발휘 됐고, 확진자 수 전체적인 확진자 수의 통계를 내는데 보시면은 주 단위로 얘네들은 통계를 내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85만, 그 다음에 뉴욕주 47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자, 회복자, 그러니까 발생자, 지금 현재 발생자 주가 36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합친 게, 이 주 단위를 전체 합친 게 776만 2,476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죠. 발생률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의 발생률이 10만 명당 2,784명이에요. 이거 네바다주,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1,221명. 저는 국내는 좀 안 믿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하는데 국내하고 미국의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투명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보시면은 발생률 나오는데 10만 명당 2,689명, 상당히 많은 발생률이 나와요. 콜로라도주 1,362명, 거의 1%, 뭐 2% 이런 식으로 발생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10만 명당 48명이에요. 0.04%, 만 명에 4명 정도니까 0.048% 뭐 이 정도 수준의 발생률뿐이 안 되거든요. 이 차이가 왜 그러는가? 물론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테스팅 레이트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스팅 레이트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장 투명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테스팅 레이트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시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진단하는 시험 비율이거든요. 여기는 인구 10만 명당 4만 명 정도의 테스팅 레이트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10만 명에 이 정도의 테스팅 레이트라고 하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는 뭐냐? 테스팅 레이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를 테스트를 더 해봐요. 그럼 분명히 그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테스팅 레이트가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다. 인구 10만 명의 테스팅 레이트, 테스팅 비율을 이 정도 4만 7천 명 정도의 테스팅, 절반 정도를 테스팅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정부에서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죠. 광화문 뭐 집회, 그때 당시에 정광훈 목사 나오고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서 그때 테스팅 레이트 비율을 상당히 높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테스팅 레이트를 높이면서 거기에 확진자 수, 테스팅 레이트를 높이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미국같이 이렇게 테스팅 레이트 비율을 뭐 10만 명에 뭐 3만 명, 4만 명, 뭐 5만 명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내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1% 내지는 2% 확진자 수 나오고 이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이 정도 통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많이 쓰면 이거보다 적게 나올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테스팅 레이트 비율에 따라서 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집회다, 광화문 집회를 냈다, 거기에 대해서 테스팅 레이트를 집중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투명성의 차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국 역시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 너희들은 뭐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얘네들이 마스크를 우리나라보다 덜 쓰죠. 덜 쓰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방역을 확실히 하는 데는 또 확실히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테스팅 레이트, 즉 시험 비율, 얘네들이 진단 비율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뭐 10배, 많게는 뭐 수십 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수십 배, 100배까지 높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렇게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오픈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유럽의 몇 개국 이런 테스팅 레이트 비율을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사율 같은 경우는 국내가 보시면 1.75%, 미국 2.35%, 1.05, 2.5. 치사율은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 표본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진단을 많이 시킨다. 그러니까 그 진단을 한 10만 명 정도를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시젠 같은 경우가 진단 시약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미국에 수출되고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투명적으로 하고 이 테스팅 레이트로 지금 집어넣기 때문에 통계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 시약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국내도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국내 진단 시약들 국내에서 엄청나게 팔리겠죠. 근데 국내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이 48명 나타났어요. 테스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테스팅 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뭐 광화문에 집회했다. 그때는 갑자기 진단을 확 해버려요. 평소에는 1000명 진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진단을 뭐 3만 명, 5만 명 했다. 그럼 10배, 30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과 극, 이 확진자 수를 만드는 가장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볼 수는 없어요. 국민이 똑똑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맹점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정부 정책이 지금 주먹구구식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제가 반정부주의자도 아니고 대놓고 비판하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광화문에다가 차 대놓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보면은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은 마스크 쓰고 김포라든지 거기 지하상가 뭐 이런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해야죠. 그런 데를 가가지고 표본을 잡아가지고 한 1000명만 진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광화문 저리 가라죠.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테스팅 레이트를 많이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테스팅 레이트가 10만 명당 미국이 3만 명, 5만 명, 8만 명까지 테스팅 레이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에 1000명 하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죠. 1%뿐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현명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 수가 더 증가하고 환자 수가 덜 증가하고 이렇구나 라고 했을 때 그 테스팅 레이트를 조금 높였구나
어떤 때는 테스팅 레이트를 조금 덜 높이는구나, 줄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즌이라든지 진단시약이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테스팅 레이트 비율을 많이 하니까 진단시약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